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김건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가동되자 김건희가 휠체어를 탔다는 거죠. 자,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외래 진료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위독한 상황은 아니며 이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을 권해 지난주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입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예약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자 MBN 보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지명되자 김건희가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김건희는 입원을 예약해둔 상태에서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고 엄프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특검에 가려고 했는데 입원하게 됐네요. 어쩌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김건희의 그 병명을 지랄, 연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들은 여사 호칭을 꼬박꼬박 붙여주고 특히 한국경제는 몸무게 40kg 이하로 줄기도 했다는 걸 제목으로 뽑아주면서 동정론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이 특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밑밥까지 열심히 깔아줍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은 암 환자도 입원이 어려워서 몇 개월 후에 입원하는 게 일수인데 중병도 아닌 사람이 3일 만에 예약하고 입원했다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특혜라고 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결국 김건희와 언론들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은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 여기에 따라붙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 찍히고 싶은데 기자가 그걸 가리고 있다며 짜증을 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는 숨고 윤석열은 계속 나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와 검찰이 합작해서 내란 2인자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정작 김용현은 풀려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재판을 장기간 끌면서 구속만기 석방 상황을 조장했고 검찰은 늘어진 재판 일정을 알면서도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용현이 구속만기로 석방되면 자유롭게 증거인멸하며 시끄럽게 해서 내 책임이 될 테니 직위원과 검찰은 조건을 달아서 풀어주자가 된 것이고 여기에 김용현은 조건 달리는 게 싫다며 깔끔하게 풀려나는 구속만기 석방을 노리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들 놉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앞으로 9일 김용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는지가 민주시민 앞에 당신 실력이 될 것이다. 자, 현재 김경호 변호사는 연일 조은석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루 종일 그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김필성 변호사 역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망한 것 같습니다. 보안 때문에 고검에 자리를 내달라고 했다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보안을 지켜야 할 1순위가 누굴까요?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난 정권이 검찰 정권이었고 행정부와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 검찰이에요. 그런데 보안을 이유로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건물을 쓰고 길 건너 대검을 마주보고 있는 서울 고검에 자리를 달라고 했다고요? 내란 특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특검이 진행되면 검찰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솔직히 지금 추진된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큰데 특검이 이 지경이면 검찰은 살아납니다. 검사 한둘 정도 희생양을 만들 수 있겠죠. 조직은 살려야 하니까요. 압수수색 같은 것도 요란하게 할 겁니다.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쇼도 여러 번 한 집단이니까요. 그러나 이번 건으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어떤 말을 해도 검찰을 봐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박영수 특검도 당시에는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처럼 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특검을 검사로 채운다는 말에 불안했는데 특검 자체가 그 모양이면 기대를 접는 게 맞습니다. 자, 이 김필성 변호사의 말의 핵심은 이거죠. 친검찰 조은석의 손을 잡고 검찰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현재 조은석 특검의 기사를 보면 검찰과 조은석 특검이 한 몸처럼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성공은 곧 검찰의 성공처럼 보이게끔 현재 자락이 심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의 말대로 현재 조은석 특검에 대한 기대는 우려 섞인 기대로 변했고 박수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나쁜 상황이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딴지 게시판의 글입니다.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용산, 국힘 그리고 실행했던 군대, 동조했던 검 판사들이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과 군대다. 노상원과 윤건희의 작당 모의를 군대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검 판사는 입법과 인사로 깨버리면 된다. 그리고 검사는 지들 살려면 용산과 군대를 조져야 산다. 그 역량을 이용해서 내란죄를 확정짓고 나면 국힘과 검판사가 남겠지? 내란엔 공소시효가 없다. 자, 그러니까 싹 다 한 번에 잡으면 좋겠지만 핵심부터 제대로 조지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현재 검사 개인은 각자 도생이 목표고 입법과 인사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검찰 조직 전체를 구할 수 없다. 조은석 특검이 그 역량을 잘 뽑아 쓴다고 하니 노상원과 외환죄까지 후벼 파는 데 집중하자. 그렇게 대못을 박아버리고 나면 어차피 공소시효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충분히 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선 김필성 변호사와 이 글이 갈리는 대목은 이거죠. 예전에 검찰이었다면 지금의 조은석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특검 망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상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각자 도생 상태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은석 내세워서 윤석열 잡고 살아남을 사람 손들어 이러고 있는 격이다. 방심만 안 한다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검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시라. 현직 검사가 인수위에 들어갔다. 그의 실행 로드맵까지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립 끼워놓고 기다려보자는 게 현 대다수 시민들의 스탠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검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합류의 의미를 검찰총장 중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국정기획위는 사실상의 인수위인데 민주정부의 인수위에 현직 검사 출신이 참여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향후 국정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명칭에서 자문을 뺐습니다. 그만큼 이 기구는 밑그림을 자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무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뛸 선수들이 합류했다는 거죠. 자,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분과인 정치개혁 분과의 경우 문정부 인수위는 정치인 플러스 교수들을 중심으로 자문해주고 돌아갔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는 정치인 플러스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일 끝나면 그냥 돌아갈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일할 사람 불러놓고 너라면 어떻게 일할 거야 물어보고 다른 사람 쓴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이름이 강감찬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그는 정권을 불문하고 산업, 에너지, AI 등 산업 전반의 정책기획 능력을 인정받은 실무형 관료로 평가받고 있고 그의 국정기획위 합류는 곧 산업부 장차관 임명이라 해석합니다. 결국 임은정의 합류는 자문해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일해달라고 부른 것이고 마치 최종 면접과 비슷한 겁니다. 검찰총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의 실행 로드맵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기획위에는 김규현 변호사, 오창석 부단장 그리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만약 허은하 대표가 성평등 가족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반패미에 경도된 2030 남성들의 인식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있다. 마치겠습니다.